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질문. 네. 마이크에 붙여드린다고 합니다. 마이크 없어도 되죠? 예. 당 기존에서는 지금까지 박찬수 전 대장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5차 설명을 해오셨는데요. 오늘 회견을 하시는 게 그 오해를 풀기 위한 자리로 보이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황교안 대표님 당시에 요청을 주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요청 없었고 이건 자연인 박찬주의 이름으로 제 독단으로 장소와 시간, 내용을 결정한 것이고 다만 예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내용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관련된 문제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좋다. 그는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이 황교안 대표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들으신 네. 거죠? 네, TBS 오늘 말씀 도중에 부인분 현재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감동이나 이 폭행 사실에 대해서 이제 부인분께 해명을 좀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감금 자체로 계란자리 합초에 물주다가 뭐 이런 사람들 있는데 원래 조사에서 공감병들이 대대한 공감병들이 증언했던 것 중에 전 대장님 아드님이 휴가 나오셨을 때 설거지, 빨래, 잔심부름 이런 걸 했었다 이런 증언이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분께서 뭐 해명이나 설명을 듣지 못하셨나요? 오늘 언급이 아예 없으시네요. 제가 해명할게요. 이건 과장전입니다. 제 아들이 공군에 근무하고 있었고 그 전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집에 방문한 게 1년에 한 2번 정도 됐어요. 공간에 방문한 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빨래는 항상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 빨래와 가족 빨래가 구분되어 있고 제 빨래는 규정에 따라 전투복과 모든 빨래를 물론 세탁기가 하는 거지만 공간병이 담당하고 나머지 가족 빨래는 저희 가족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한 번인가 저희 아들이 휴가를 나왔다가 저희 아내가 없을 때 휴가를 나왔다가 그 빨래를 저희 바구니에 같이 군복이니까 담아놨던 것을 빨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잔심부름을 했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공간의 구조가 몰라서 예를 들면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봤을 수는 있지만 뭘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도 이게 자랑이 아니라 공간에 방문할 때는 항상 공간병들 생각해서 통닭 몇 마리씩 사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사이입니다. 제가 그 사진도 다 있어요. 법정에서도 제가 그런 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 바베큐를 뭐 많이 시켰다는데 나중에 그 사진 한번 제가 공개할게요. 다 그 표정을 보면요. 공감병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제 바비큐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공감병 증언 중에 아드님 친구들하고 공간에 와서 파티를 한 적이 있는 거죠? 네, 한 번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친구들이 이제 공군 병사들입니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여자 친구들도 왔어요. 여자 친구가 아니라 이제 여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해외 출장을 갔었고 그 기간에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사진이 있는데 다 같이 우리 공감병들하고 같이 바베큐를 한 겁니다. 같이 도와가면서 물론 여기에서 사는 사람이 더 주도적으로 많이 했겠죠. 불을 피운다든가 뭐. 그러나 그 음식은 내가 다 장만해줬고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온 여자애들하고 또 우리 공감병들하고 같이 친해져가지고 서로 또 이렇게 소통도 하고 이렇게 지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거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대장님 저기 혹시 그 영입 이제 명단에 오르셨다가 이제 1차 명단 발표에서 보류가 되셨는데 그 과정에서 뭐 조경태 최고위원이라든지 최고위원분들 반대가 좀 뭐 대다수였다 영입 취소해야 된다 이런 건의까지 대표께 올라갔던 걸로 아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그때 마산에 제가 종교 강연이 있어서 내려가는 길에 보니까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최고위원들이 뭐 이렇게 뭐랄지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뭐 제가 기분이 좋을 일은 없죠.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제가 당 대표님께 부담을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 대표님께 전화 드려서 저를 저기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결정하시라고 꼭 이번에 포함이 안 돼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고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는 뭐 충분히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견해가 다르니까. 그러나 뭐 한간에 나온 무슨 최고위원들이 반기를 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은 그 당 내부의 의사결정 체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제가 잊어버릴까 봐 질문이 안 나오고 잊어버릴까 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20, 30대가 반감을 저에 대해서 갖고 있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감병 갑질이라는 거에 성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설명도 좀 드리고 해서 해소할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 20, 30대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또 제가 서울역에서 만난 어떤 현역 병사는 저를 바라보고 자기는 지금 전방에서 80명 밖에 하는데 너무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 병사가 표현하는 그대로 얘기하면 후방에서 꿀 빨던 놈들이 참 대장님을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참 자기는 너무 가슴 아프고 자기가 전방에서 좀 힘들게 하지만 속상하다는 겁니다. 그런 20, 30대의 분위기도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마지막 어제 배포하신 회견문 마지막에 보면 원하지 않는다면 나설 뜻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모호하거든요,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 건지, 총선에 안 나오신다는 건지 아니면은 선거에 나오셔서 일단 표를 받아보겠다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마지막이라 좀 기본적인 마지막이라. 어제 기자회견문 네, 마지막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가 쪽프로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이 받아주시질 않네요. 그 뜻은 그게 이제 뭐의 반환법이냐면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당이 나를 필요로 해서 쓰겠다면 정말 제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제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이 필요를 하지 않다는데 제가 몫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많은 거지. 그런 뜻입니다. 대장님,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당에서 만약에 받아준다면 충남, 천안, 을로 내년 총선에 나가시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참 정치 공학을 몰라가지고 오해를 했는데 제가 인재 영역이 이게 포함되니까 제가 무슨 비례대표에 무슨 욕심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비례대표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비례대표라는 건 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비례대표라는 것은 저 아니어도 누군가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디든지 험지에 가서 한석을 더 차지하면 그게 자유한국당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동네에 훌륭한 신원식 장군 같은 분이 가서 비례대표로 제가 신원식 장군한테 얘기했어요. 신원식 장군 당신이 가서 비례대표로 해서 싸워라. 나는 내 고향 천안을 가든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계룡도 물론 저한테 말하는 분은 일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서 같이 하자고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님, 아까 회견 중에 공간에서 일하는 사병들 중에 중도 이탈한 사병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 정도 이탈을 했었나요? 하여튼 지금 제가 검찰 조사에서 제가 접한 공감병은 한결같이
중간에 떠난 병사였습니다. 2개월 있다 떠난 병사도 있고 10개월 있다 떠난 병사도 있고 그 의사 결정은 사실은 물론 사령관이 최종 결심은 합니다. 공관병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관장의 건의를 받고 또 저희가 말할 수 없는 그 공관병 간의 그런 또 갈등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본인이 뭘 잘못해서 그 어떻게 저기 관용적인 처분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공간에 선발하는 것은 아주 많은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제가 군검찰 조사에서 저의 종교적 편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만은 뭐 종교를 강요했다 뭐 했다. 원래 저는 공관병을 뽑을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비흡연자, 그 다음에 기독교 신자. 왜 기독교 신자냐면 기독교를 편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와 같이 있으면 서로 종교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병이 불교를 가야 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어디 공식적인 성회가 있다. 그럼 운전병이 자기 종교를 못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근데 저는 다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 조사해 보니까 아니라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공관병들은 공관에 오기 위해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온 것이고 나중엔 자기가 아니라고 하다 보니 저희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관병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저에 부하고 저의 전우고 또 제가 아끼고 또 저를 위해서 헌신했던 공관병들이기 때문에 저는 공관병들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지만 저는 공관병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이탈한 공관병이 몇 명인지 말씀 안 해주셨는데. 대략 6명? 그건 제가 이제 사단장 때부터 이렇게 쭉 합쳤을 때 한 6, 7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시면. 그럼 지금 법적인 그런 어떤 혐의가 이렇게 인정되냐 안 되냐 그런 거 관계없이 그동안 공관병들한테 했던 그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전혀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는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언론에서 저가 인간인데 완벽하진 않겠죠. 뭔가 결함이 있겠지만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지탄을 받고 할 그럴 수준의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공관에서 아들을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 건가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저는 사회 통념상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관병들이 일방적으로 서빙한 것도 아니고 같이 파티를 한 건데 저는 군인권센터가 이렇게 병사들을 해서 사령관을 모함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군의 위계 질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마치 연상되는 게 공산주의자들이 유치원 때부터 자녀들 교육시켜서 너희 아버지가 잘못하면 너희 아버지가 김일성이 욕하면 그 신고를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인류를 파괴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런 식의 접근은 이거는 아주 의도가 벗어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정말 인권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냐,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신뢰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 때 한번 교육을 받아야 좀 주지 않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에 대해서 대단하고 이렇게 앞에 나가서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여기에 동조하는 정치인들도 저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을 위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세계 최고의 강군은 민병대 같은 겁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군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전 기자님. 제가 보니까 뭐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좋으신가? 한 세 분만 더 받는 걸로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지금 안에 계시는 분 기소 주요 내용이랑 여기 지금 재판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기소 내용 두 개. 그리고 재판은 지금 공감병이 법정에 나오질 않아서 되게 공정이 되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뭐 공감병을 뭐 합의하라고 종용하라고 다녔다 이렇게 뭐 정확히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민권센터에서 발표한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관여한 거 없고, 제가 사후에 인지한 거는 이제 그 공감병이 이제 누가 누구냐 이거 잘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도 모르고. 근데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알게 된 그 공감병의 주변 사람이, 지인이 안타까운 마음에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뭐 이렇게 뭐랄까 조언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네, 뒤에 계신 분. 저는 기자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제 택에서 1시간 반을 운전하고 왔는데 저는 ROTC 7기입니다. ROTC고 저는 재미동부로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평택시 들고 왔습니다. 첫째, 아마 우리 장군님께서는 아마 우리 장교 부모들에서 저보다는 후배입니다. ROTC 7기니까 우리가 1차 25개하고 동기인데 지금 군 인권센터가 거기에 관계를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군 인권센터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가끔 의정부나 동부천에 갔다 오다가 그 북파와 쪽에 보면 제가 그 병들이 예비 훈련을 받고 나올 때 제가 꼭 차를 배웁니다. 차를 배워서 오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대 생활 할 때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저는 제가 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일부 장전사령관이 일부 대장이 마지막 저녁 시간 말이야. 저녁도 아니고 말이야.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그 병사하고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쳐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전 훈련받은 사람이 대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저희 지금 현재 국가 안보가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군 인권센터가 말이죠. 그거 당연히 없애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기자들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가 그 돌만이 새끼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50km면은 지금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저는 세미동부로서 저는 물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우리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한시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군에 얘는 얘기를 그 군대 나가던 말이야. 군인 것에 대해 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식 군대 나가던 말이야. 군에 대해서 이런 문제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말해야 됩니다. 이거.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똑바로 해야 돼요. 네.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손 들고 계시는 세 분만 또 혹시 가고 싶은데 지금 이제 안 끝나서 못 가시는 분이 있을까? 여자분부터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한번. 네, 지금 혹시 당내에서 문재영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난 다음에요. 현대 측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나 부장님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최고위원회에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또 반발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반기라고 뭐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로 인해서 저는 뭐 솔직히 대표님께 죄송하죠. 저로 인해서 이렇게 불경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에 저를 좀 빼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고 그 외에는 제가 좀 먼저 좀 부담 갖지 말고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송 대표님은 뭐라고? 잘 알았다고 좀 다음 기회를 봅시다. 이게 끝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덕담해 주시고
상처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지난 5월에 황교안 대표님 뵈었을 때도 제가 사실은 사드 배치 현장 책임자였던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사드 배치 현장에서 황교안 총리님 2번 뵈었고 또 그때 1시간 정도 대전에 오셨을 때 제가 사실 그 전에 이제 저와 시간을 좀 맞추려고 노력하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을 못 맞춰드려가지고 좀 어렵게 뵀어요. 근데 1시간 동안 대화 나누면서 참 강단도 있으시고 또 내공도 있으시고 그런 무엇보다도 품격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새로운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덕담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당내 공학을 잘 모르지만 모든 원칙이 군사의 원칙도 그렇고 지휘통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출한 대표라면 그 대표가 누구든 그분이 황교안 대표든 또 다른 분이든 선출된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단합하고 자기 개인의 어떤 입장이나 정치적인 그런 저기를 위해서보다는 정말 당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지만은 국민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관용과 포용으로 우리가 좀 단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정말 전임 정부의 탄핵을 딛고 일어선 정부니까 정말 국민을 화합하고 정말 참 신바람 나게 앞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그런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너무나 무참하게 지금 깨지고 있다는 현실이 저에게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또 다른 분, 한 2분만 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셨으니까 양반만 될까요? 네, 양반. 네. 임태훈 주민건센터 시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거에 보면은 박찬진이랑 자신과 부인에게 찾아가면 왜 동감형 직장 앞까지 찾아와 합의를 구하라고 있는가 묻고 싶다라고 올린 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설명하신 거에 따르면 이 파일은 지금 증언 혹은 군인건센터 취재원이 되고 있는 공감병들이 약간 관심사병이거나 약간 지저분했다는 뉘앙스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그 앞에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됐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저희가 관여하는 일은 아니고 아마 그 공감병을 아는 주변의 지인들이 이 사람이 그 공감병이구나 당사자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저희 부부가 가서 했다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벌써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게 군인권센터의 좀 잘못된 관행입니다. 확인도 해보지 않고 부부가 찾아가서 했다 이런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좀 합니까? 저도 앞으로 정치하려면 좀 그런 거 배워야 됩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저도 그냥 일반 이걸로 본인이 안 살아면서 왔는데요. 이 회장님 이거 하신다고 가지고 멀리서 왔는데요. 저는 이 당보다가 지금 박찬주 대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앞장 크게 나가서 지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이 아니고 지금 이 박찬주 대장님은 난 하는 의의가 없어가지고 무슨 갑질이고 뭐고 이게 육군 대장이었습니다. 이 대장에 걸맞게 어느 누구의 갑질이 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오히려 제가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수임 받으려고 하는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회견도 하고 뭐 해경하고 이거는 아주 이게 아니라 정말 통직털고 일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대통령 먼저 싹 이런 거 아주 앞장서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제가 어이없는 만큼 같은 수준의 어이없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 두 번째 질문 다 봐주셨는데. 뭐였지? 그 아까 설명하신 중간병들 중간에 이탈한 병사들이 정신사정이었거나 아니면은 그 부적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를 위해서 헌신한 건강병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중간에 좀 공간 생활이 어려워서 떠난 병사들이었으니까 그건 관심사명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서 총 들고 수류탄 던지고 그런 걸 더 내 취향은 이게 아니다. 나는 가서 총 쏘고 싶고 이러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병사를 관심사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와 함께 한 전우들과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서로 오해를 풀고 정말 그때는 같이 한번 바비큐 또 하면서 이렇게 그 날이 오리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대장님 인재영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에 입당해서 내년 총선이든 나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건 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당에 입당하신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그 2차 명단이 외교안보 인재라고 당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2차 영입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물론 입당을 하지만 지금 1차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좀 데미지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좀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씻어주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솔직히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다면 몰라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무질서하게 답변 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지금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이 저를 거부하고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호감도 갖지 않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중도 확장 뭐에 걸림돌이 된다면 굳이 제가 그렇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 네, 과거에 보도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시절에 부인분의 지시, 공감병들의 지시 이런 것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질책성 경고를 내렸었다. 대장님께 그거를 조사 과정에서 인정하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건 맞나요? 그게 맞다 틀리다고 하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질책성이라는 말은 맞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방부 장관은 여기저기 정보기관에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지금 박찬두 대장 너를 누군가가 주의 깊게 보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게 악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하는 취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내용이 그러니까 부인분에 관한 부분인 건 맞죠? 그러니까 부인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공간 내 공간병들 중에 힘들어하는 병사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어느 단체에서 인권센터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고 어느 민간 단체에서 지금 조직적으로 지금 제가 근무한 지역 이런데 그 다 탐지가 되겠죠. 사단장 할 때부터 광범위하게 지금 박 장군 당신을 좀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으니 혹시 나쁜 방향으로 악용될까봐 걱정이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부인분이 지금 재판 중이시잖아요. 네. 내년 총선 전에 혹시 1심 판결이 나와가지고 폭행 또는 감금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면 유죄 여부에 상관없이 출마를 강행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글쎄, 저는 무죄를 확신하고요. 제 변호사님도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요즘 모르겠습니다. 어떤 변호가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공화당으로 출마하실 가능성이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은 안 해봤어요. 혹시 그 한민구 국방장관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그 시기에 그 말씀을 드리신 다음에 부인과 결과하셨다는 이야기도 보도로 나왔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예. 결과라기보다 제가 이제 한민구 국방장관님은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정말 그 문무를 겸비하신 분입니다. 또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조언해 주시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전화했던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전화로 토의를 하시다가 말미에 저는 이제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신 걸 들었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그대로 전달을 하면서 지금 공감병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또 그것이 다른 데서 이렇게 조사하는 뭐 세력이 있는 것 같다 하니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모르는 어떤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여기서 있지 말고 그냥 서울 가서 생활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이후로 서로 분리해서 산 적이 있는데 별거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아주 안 본 건 아니고 좀 방문 횟수를 줄였고 또 체류 기간을 줄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내 한사람으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박찬주 대통령님의 이 사태를 위해서 결국은 국방이 어려졌습니다. 그러면 국방이 어려지면 전쟁 일어난 것에 그 피해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앞에서 답변 드린 것으로 이렇게 선생님 대체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저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황교안 대표님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또 이렇게 당을 이끌어가고 하시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황교안 대표님에 대한 맹목적인 그게 아니라 당 대표시니까 우리는 호불호를 떠나서 당 대표님을 중심으로 우리끼리 서로 건전한 비판을 통한 개선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당에 상처를 준다든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지금 대표님이 황 대표님이 아니시더라도 저는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고.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